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이 비상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앞서 들으신 것처럼 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관련 내용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정말 많은 숫자가 또 늘어났습니다. 12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앞으로 확진자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약 한 6천여 건에 대한 검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들 중에서는 또 한 1,000여 명 정도가 또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확진자는 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의심자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발열 증상이라든지 인후통, 또 기침 이런 이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접촉자 중에서도 의심 환자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앞으로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분들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람마다 그러면 이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초기 과정에서 그 28번까지의 이 해외 유입 환자들과 그 접촉자들 중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인데 증상이 경미하거나 또 증상을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 증상이 아주 경미해서 본인은 실제 이 질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증상이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경미한 증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환자를 확산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또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죠. 무증상이라는 게 증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무증상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 사실상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역학조사관들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 따져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망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 이제 사망자였고 세 번째 사망자가 좀 약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경주 자택에서 숨진 40세 남성입니다.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 글쎄요, 이 최근에 만성기침 기관지염 처방을 받았고 고혈압 증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날에 야근도 했었다고 하고요. 이건 좀 어떤 식으로 감염 경로를 추정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역학조사관이 환자분하고 그런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분을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 또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밀접한 접촉을 했던 분들을 통해서 최근 그분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 어떤 이 행동 반경, 동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사망하신 분의 어떤 이 코로나19를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또 최근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객들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7명 중에 18명이 감염이 됐는데 아직 추가로 검사를 좀 더 봐야 되는 분도 있고요. 이분들 감염 경로가 좀 불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해서 최초로 여행 금지를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분들이 이제 안동 지역에서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성지 순례단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녀오셨는데 출국할 당시 또 귀국할 당시 그 당시에 어떤 신체적 이상 증상 유무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항에서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또 출국할 때 그 당시에 공항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때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접촉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잠복기를 이제 역으로 추산을 해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출국할 때 감염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 출국할 때 감염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럼? 일단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
18명,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총 39명이거든요. 네. 그 39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그런 내용으로 아마 방역 당국이 정확하게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스라엘에서는 입국을 금지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아까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참여한 한국인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뒤에 이런 조치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출국 제한 같은 대책이 꼭 필요한 건가요? 사실 예. 이스라엘 당국이 사전에 우리 정부에 그런 그 입국 제한 조치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행기가 그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돌연히 네. 이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에 좀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부 당국 간에 어떤 좀 충분한 그 협의가 있어야지 우리 여행객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확진과 관련해서 나오면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연관 그 단어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신천지 대구교회 최초 감염명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 환자들 상태를 네. 봤을 때요. 사실상 예. 그 31번 환자가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네. 혹시 이분이 최초 감염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만 그 신천지 교회에 참석한 그 신도들에 대한 증상 발현을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7, 8, 9, 10에 이제 그 환자가 발생한 그런 작은 이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15, 16, 17, 18 그때 또 환자가 발생한 큰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피크가 의미하는 것은 이 31번 환자가 그 작은 피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은 피크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최초 감염자가 이 신천지 교회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는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31번 환자와 함께 공동 노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최초 감염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그 최초 감염자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명단을 좀 확보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천지 관련된 교인, 연락이 닿지 않은 교인이 67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좀 앞으로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네, 사실 이러한 그 감염병 문제, 특히 신종 감염병 문제와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600여 명의 이 경찰 인력을 동원을 해서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 그런 신천지 교회의 신자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돼서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분들로 인한 추가 접촉자들을 조기에 파악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추가 확진자들도 일정 부분 좀 조기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좀 연락을 취해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양의 택시기사라든지 울산의 첫 확진자 신천지 교인 초등교사 확진자 가족들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뀐 전례가 또 있었죠. 네. 이건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상 예.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통제, 조사를 한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건건별로 좀 의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런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그 교사 확진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예방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보시나요? 네, 특히 이제 교사의 경우에 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교육 현장에서 그 학생들 대부분 이제 10대 이하의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이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환자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10대 이하의 연령층이 그 이외의 연령층에 비해서 감염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지만 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해서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어린 학생들이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확인된 환자와의 노출인 그런 10대 연령층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확진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교사와 접촉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진 판정을 해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발생된 걸 보면 어린 학생들, 유아들까지 이제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개학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겠죠. 일단 그 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감염과 또 그로 인한 또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교육 당국이 그 해당 학교에 대한 휴업 또는 휴교 이런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딸도 감염이 됐는데 네. 나중에 이제 밝혀졌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신천지라는 사실이. 네.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9천 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전수 조사 중이지만 네. 이 명단이 정확하냐 이 부분도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그 예. 명단은 이제 교단이 그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교단이 제공한 명단을 가지고 건건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찰력이 동원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까지로는 그 한 600여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일정 부분 신뢰할 만한 그런 명단이 제공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또 환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네.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고 했는데 일단 이 코호트라는 게 뭔가요? 그건 이제 같은 성격을 지닌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코호트 격리라는 거 하는 것은 현재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 중증 환자들은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 이 고도의 전문적인 그런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리고 경증의 환자들이 현재 적절한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그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를 해서 한 4명 정도씩 그 병실에 입원 진료를 하고 그분들의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 그것들을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격리된 사람들을 그 대남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분들에 맞는 진료를 하면서 어떤 증상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격리는 됐는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남병원 구조가 정신병동,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모여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 음압병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격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사실 이제 대남병원은 정신병원, 또 일반병원, 요양원, 그리고 또 노인센터, 또 보건소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기관이고요. 그 기관은 사실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압병실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대남병원에서 확인된 중증 환자들은 대남병원 자체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실이나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경증의 환자들은 네. 다른 시설로 현재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남병원에서 그런 코호트 관리를 받는 것은 방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뭐 흔히 말하는 카톡 단체방도 여러 가지가 생기고 네.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또 전달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대한의사협회 이름을 단 가짜 권고 사항도 이런 뭐 메신저라든지 SNS를 네, 통해서 네. 퍼지고 있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받으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예. 그런 내용을 받곤 하는데요. 제일 정확한 내용은 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당국은 현재 이제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매일매일 수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노력이 또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럼 확실한 거는 질병관리본부 관련된 뭐 홈페이지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금지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주최 측이죠. 전광훈 목사. 바이러스 걸린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발언, 이런 부분은 이제 제낀다고 쳐도 야외 집회는 안전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에 하나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감염이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감염된 분이 여러 가지 비말을 배출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겠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충분히 이 비말이 전파되고 또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금과 같은 유행 시기에는 이런 대중 집회라든지 다수가 모이는 활동들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확진자들의 또 동선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앞서 부산시에서도 공개를 했었고. 네네. 확진자들의 그러면 이 동선 공개 언제부터의 이동 경로 같은 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그동안에는 해왔는데 초기에는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되면서 증상 발생 이틀 전까지의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방역 당국이. 증상 발생의 이틀 전까지요? 그래서 오늘 증상이 발생됐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동선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된 결과를 가지고 혹시라도 본인이 그 시점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의심이 들면은 또 그 이후에 어떤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보건기관의 안내를 받으면서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것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동선 같은 게 공개가 됐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해당되는 장소는 언제부터가 좀 안전할 수 있을지. 네, 사실 바이러스가 인체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면은 이 대기 중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바이러스가 생존을 못합니다. 한 대여섯 시간 정도면 이 바이러스가 사멸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감염이 될 우려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 장소가 공개가 되면은 해당 기관에서는 바로 현장에 대한 이 살균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다 사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안해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